박 PD의 픽. 얼마 전에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탔더니 공지가 붙어 있더라고요. 제목이 전기차 충전 시설 완료. 전기차 충전기를 100여 대 설치를 했고, 전기차 전용 주차장과 공용 주차장이 따로 운영이 되고, 전용 공간에는 전기차 표시가 새겨져 있으니 휘발유차나 경유차는 주차하면 안 된다. 그런 내용이더라고요. 기존에도 충전 시설이 있었으니까 새로 설치한 것과 합치면 전체 주차 공간의 10% 정도가 되더라고요. 오, 이 정도면 전기차 충전할 때 크게 불편하진 않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얼마 전 화성 배터리 공장 화재에서 교훈을 얻었듯이 리튬이 들어간 배터리에 불이 나면 심각한 피해가 생기잖아요. 특히나 지하 주차장에 세워놓은 전기차에 갑자기 불이 나서 옆에 있는 차에 불이 번지고 주차장 전체에 유독가스가 가득 차는 사례가 심심찮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물을 부어서는 불을 끌 수 없기 때문에 화재 진압에도 큰 어려움이 있죠. 그런데 내가 사는 아파트 주차장에 전기차가 불이 난다? 상상만 해도 끔찍하긴 합니다. 하지만 이와 관련된 피해를 줄이는 기술들이 잇따라 등장하고 있습니다. 전기차 배터리 자체의 화재를 줄이는 그런 기술들도 나오고 있고요. 또 불이 났을 때 아파트 차원에서, 소방 차원에서 전기차 배터리의 불을 빨리 끄는 그런 기기들도 속속 도입이 되고 있단 말이죠. 즉, 언젠가는 전기차가 대세가 될 것임은 분명합니다. 지금의 석탄, 석유 경제로는 비용적으로나 환경적으로나 지속할 수 없다는 걸 누구나 동의하지 않습니까? 다만 언젠가는 이게 도대체 언제인가가 관건이죠. 이런 상황에서 전기차 대중화를 조금 더 앞당길 수 있는 그런 모델이 등장했더라고요. 현대차가 소형 전기차 캐스퍼 EV를 며칠 전 부산 모빌리티 쇼에서 공개를 했습니다. 캐스퍼 EV는 기존 캐스퍼보다 차체 사이즈가 살짝 커졌습니다. 아주 많이 커진 건 아니지만 2cm, 3cm 정도 커져서 레그룸 공간도 넓어졌더라고요. 특히나 49kW급 NCM 배터리를 탑재했습니다. NCM, 니켈, 코발트, 망간 배터리죠. 그래서 한 번 완충을 하면 315km를 달릴 수가 있다고 합니다. 즉, 중국산 LFP 배터리를 장착한 동급의 레이 EV보다 성능이 뛰어납니다. 배터리 잔량 10%에서 80%까지 충전을 하는데 30분이면 된다고 하네요. 보조금을 포함해서 2천만 원대에 살 수가 있다는 것도 매력적입니다. 즉, 레이 EV와 비교를 해보면 캐스퍼 EV가 판정승을 거둔다는 겁니다. 구매가가 차이가 나긴 하지만 2천만 원대인 건 큰 차이는 없죠. 장거리 운행이 잦은 경우가 아니라면 출퇴근용으로는 딱인 것 같아요. 정의선 아재도 부산 모빌리티 쇼에 갑자기 나타나더니 캐스퍼 EV 앞에서 사진을 찍더라고요. 해외 시장에서도 긍정적인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S&P 글로벌 모빌리티 신차 등록 데이터에 따르면 지난 4월 미국 전기차 신차 등록 대수가 전년 동월 대비 14%가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10만 2,300여 대를 기록했는데 미국 전기차 시장이 드디어 꿈틀대기 시작했다. 전기차 시장의 캐즘, 대중화 전 수요 정체기를 뜻하는 캐즘이 이제 깨지기 시작한 거 아니냐라는 희망이 살아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현대차나 기아차도 그렇고 K 배터리도 하반기쯤에는 실적이 개선될 수 있겠구나. 이런 희망도 덩달아 가져볼 수 있는 거죠. 전체 승용차 신차 등록 대수에서 전기차 비중은
7.4%. 올 1분기 전기차 평균 비중이 6.9%였으니까 볼륨이 더 커졌다는 걸 여기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전기차 선도업체인 테슬라의 판매 감소가 두드러지긴 했습니다만 포드, 리비안, 토요타, 다른 전기차가 많이 팔렸기 때문에 전체 비중은 오히려 늘어났다는 겁니다. 왜 늘었을까요? 자동차 제조업체들이 전기차 값을 기름차 수준으로 낮췄습니다. 그동안 안 팔려서 재고가 늘었기 때문도 하지만 이제는 기술력도 좋아지고 그에 따라 더 많은 부품들을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제조 원가도 떨어진 거죠. 이제는 휘발유나 경유차와 똑같이 경쟁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물론 아직까지는 정부 보조금, 지자체 지원금을 합했을 때 기름차 수준으로 맞춰졌다는 거죠. 보조금을 빼면 여전히 전기차가 살짝 비싸긴 합니다만 이러한 상황 오래 가진 않을 거라는 겁니다. 포드가 아주 선전을 했더라고요. 포드의 머스탱 마하 E 이 녀석의 판매 대수가 전년 동월 대비 무려 287%가 증가해서 5,358대를 기록했습니다. 단박에 미국 전기차 판매 톱3에 올라버렸어요. 자, 그리고 포드의 F150 라이트닝 역시 전년 동일 대비 96%가 증가했습니다. 톱10에 든 다른 모델들을 보면요. 토요타의 BG4X, 얘는 증가율이 무려 647%입니다. 아이오닉 5도 93% 성장을 했고요. 특히나 아이오닉 5는 지난달 미국에서 4,449대가 팔리면서 월 최다 판매량을 갈아치웠습니다. 자, 그리고 전기차 업체 기대주죠. 리비안의 R1S 127%가 증가해서 2,855대가 팔렸고요. 기아의 EV6도 94%가 증가해서 2,178대가 팔렸습니다. 톱10 중에 모델 Y, 모델 3만 유일하게 판매 감소를 기록했습니다. 그 와중에 테슬라의 사이버 트럭은 2,178대가 팔리면서 성장세를 이어갔군요. 글로벌 완성차 브랜드의 주요 전기차 모델들이 이렇게 전년과 비교했을 때 판매가 나아졌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국내 배터리 업계 실적 개선 기대감도 커지고 있겠죠. 폭스바겐, 리비안, 그동안 부진했던 업체들 역시 전기차 부문 첫 흑자 전환을 목표로 경영 보폭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리비안은 늘 기대주였습니다. 제2의 테슬라다라는 그런 기대를 한몸에 받았던 업체인데 아직까지도 적자죠. 그래서 올해 처음으로 흑자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기대감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비용도 많이 줄이고 있고요. 지난 1월에는 벤 라인 가동을 중단하고 부품을 재설계하면서 자재 비용을 35% 이상 끌어내렸습니다. 무엇보다 폭스바겐이 리비안에 2026년까지 7조 원을 투자하겠다라고 밝혔단 말이죠. 망하기 일보 직전까지 갔던 리비안, 마침내 웃을 수 있게 됐습니다. 폭스바겐은 추가로 5조 원을 투자해서 리비안과 합작회사를 설립할 계획입니다. 지분 확보도 당연하고요. 그래서 두 회사는 2030년 이전에는 합작회사가 만든 차가 나올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자동차 회사인 폭스바겐이 리비안에 투자를 했다. 지분도 확보한다. 합작회사도 만든다. 이런 것들이 뭘 의미할까요? 마침내 전기차 캐즘이 서서히 무너지고 있는 거 아닌가? 캐즘 붕괴 시그널이 아닌가? 이렇게 해석이 된다는 겁니다.
주말에 등산하셨다고요? 주말에 지역 축제 다녀오셨다고요? 니곽스 베이스워시로 세탁하셔야죠. 면이 아닌 화학섬유는 전용 세제로 빨아야 오염물질이 제대로 제거됩니다. 일반 세제로 세탁하면 잔여 오염물이 남아서 옷장에서 냄새가 날 수 있어요. 평일에도 속옷은 물론 아이들 교복, 체육복이 세탁 바구니에 쌓인다고요? 이런 옷들도 대부분 화학섬유로 만들어졌습니다. 지금은 니곽스 베이스워시 할 시간입니다. 베이스워시는 네이버에서 경불진모를 검색하시면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낮이 있으면 밤이 있고요. 응달이 있으면 양달이 있는 거죠. LG 엔솔이 미국 애리조나 ESS용 배터리 공장 건설을 잠정 중단했습니다. 착공을 시작한 지 약 2달 만인데 ESS, 전기를 만들고 남은 전기를 저장할 수 있는 저장 장치를 뜻하죠. 그런데 LG 엔솔이 ESS용 배터리 공장 건설을 중단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배터리 업황 부진에 가동률이 떨어진 전기차용 배터리 공장의 생산 라인을 ESS용으로 일부 전환을 했었는데 그 대안이었던 ESS마저도 소비가 줄어들어서 공장 건설을 중단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기차 배터리가 안 팔렸다. 그 대안으로 했던 ESS마저도 안 팔리고 있다. 그러니 우리는 공장을 안 짓겠다라는 겁니다. 이게 3일 전 들어온 소식인데요. LG 엔솔이 당초 애리조나 공장에 7조 2천억을 투입해서 2026년에 가동하겠다라고 목표를 세웠단 말이죠. 이게 ESS 전용 공장입니다. 전기차용 배터리 공장 가동률이 떨어지니까 공장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일부 라인을 ESS용으로 바꿨는데 해보니 지금 당장은 수요가 많지 않네. 투자 속도를 조절해야 되겠구나 라는 차원에서 애리조나 ESS 공장 건설을 중단한 겁니다. 애리조나 공장 투자 금액도 7조에서 4조 원으로 3분의 1가량 줄인다고 하네요. LG 엔솔이 전기차 소비가 아직도 늘고 있지 않다라고 판단을 한 건지 4월부터 늘고 있다는 소식을 못 들은 건지 혹은 들었더라도 4월의 전기차 소비 증가는 일시적인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해서인지 어쨌거나 지금은 알 수 없죠. 하지만 전반적인 상황을 봤을 때 전기차 캐즘이 서서히 무너지고 있다고 봐야 하지 않을까요? 테슬라를 제외한 거의 모든 전기차 모델 판매가 늘고 있잖아요. 여기서 두 가지 고민이 시작되죠. 전기차를 사려고 했던 소비자, 그리고 전기차 관련 주식을 이미 가지고 있는 분들, 혹은 살까 말까를 고민하고 있는 분들, 즉 투자자분들. 현재 전기차 비중이 전체의 5% 수준입니다. 우리나라는요. 따라서 내가 살고 있는 거주지에 전기차 주차장 비중이 5%가 넘는다. 10%에 육박한다. 그러면 전기차 구매를 망설일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2천만 원대 전기차가 300km를 넘게 달린다면 충분히 경쟁력이 있죠. 제가 봤을 때는 빨간 버스 많이 타시고 회식도 잦아서 택시를 상대적으로 많이 이용하는 분들, 물론 술 먹는 회식은 말고요. 막차가 끊길 그런 위험이 있는 분들 말씀드리는 겁니다. 술 먹는 회식은 아니에요. 그런 분들이라면 오히려 캐스퍼나 레이 EV를 타는 게 훨씬 더 비용을 세이브할 수 있을 겁니다. 주식도 마찬가지죠. 이미 관련주들의 주가가 반토막 혹은 3분의 1 토막이 났기 때문에 무엇보다 캐즘 붕괴 시그널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자동차 메이커든 배터리 메이커든 어느 기업에 투자를 하시더라도 큰 욕심만 부리지 않는다면 좋은 성적을 얻을 가능성이 큽니다. 다른 거 다 떠나서 지구를 위해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지역사회를 위해서 내가 공헌을 한 게 있었나?
라고 했을 때 자신있게 대답하지 못한다면 전기차를 끄는 것으로 충분히 만회할 수 있다는 점, 이게 진짜 매력 아닐까요? 경불진 완주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트 투척, 댓글 남기기, 링크 공유, 계좌 후원 등 경불진 두 PD에게 힘을 보태주세요. 더 좋은 내용으로 보답하겠습니다.